두 번째 상담 시작하겠습니다. 정확한 상담을 위해 사전 접수를 받고 있고요. 제작진과 충분히 논의한 사항을 바탕으로 최고의 진학 전문가 세 분이 동시에 입체적으로 상담해 주신 내용을 오늘 생방송을 통해 전해드립니다. 그럼 두 번째 학생의 상담 신청서 살펴볼까요? 두 번째 학생은 기계공학자를 희망하는 고2 학생입니다. 희망대학은 광운대 로봇학부고요. 좌우명은 모든 생활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최선을 다하자입니다. 전화 연결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머니 안녕하세요. 기계공학자 꿈꾸는 고2 남학생 엄마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친구 상담 자료를 보니까요. 가족 모두가 책 읽기를 좋아한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온 가족이 독서 마니아가 될 수 있었던 비결 어떤 게 있었을까요? 초등학교 때 어린이 도서관이 집 근처에 있어서 네. 평상시에 상호대차로 많이 빌려보고 주말마다 도서관을 방문해서 같이 책도 읽어보고 DVD도 빌려보면서 많이 접할 수 있었는데요. 중학교 때 책 읽는 가족 상을 수상하면서 그렇구나. 더 많은 책을 읽을 수 있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역시 부모님이 환경을 잘 만들어주셔야 아이들도 독서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상담이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자, 지금부터 우리 학생의 키워드 살펴볼게요. 두 번째 상담 학생의 키워드입니다. 창의 융합형 인재, 창의적 발명, 다독상 등의 키워드 제시해 주셨습니다. 우리 학생의 키워드 살펴봤는데요. 먼저 이정영 선생님 어떤 키워드 제시해 주셨나요? 방금 첫 번째 나왔던 이야기가 사실 그 독서에 관한 이야기였던데요. 저도 다독상에 대해서 제가 키워드를 제시했고요. 두 번째는 이제 물리에 대한 관심, 그리고 세 번째가 진로 집중 과정이라는 키워드를 제가 제시를 했습니다. 우리 학생 같은 경우는 지금 1학년 때 30권 이상의 책을 읽으면서 교내 다독상을 매 학기마다 수상을 했더라고요. 1학기, 2학기, 2학년 1학기 때까지. 그런 점이 역시 그 집안에서의 어떤 그 독서 관련 그런 뭐 도서관도 가까이 있고 그런 부분들이 큰 영향을 미쳤던 것 같은데요.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큰 영향이 있었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그 물리교과에 대한 관심을 보이면서 우리 학생 같은 경우 1학년 때부터 이제 물리교과가 배우고 싶었나 봐요. 그런데 학교에서는 1학년 때 그 물리교과가 배우지 않으니까 지역에 있는 공동학교에서 운영 중인 그 물리교 과목을 가서 이제 수업을 수강을 했어요. 그리고 또 교내 물리 동아리 활동도 참여하는 등 상당히 그 물리에 대해서도 이제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그런 학생이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제 진로 집중 과정을 하면서 거기 IT 창작반에 소속돼 있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일찍부터 자신의 진로 희망에 따라서 이런 공학 계열 관련 활동에 아무래도 이제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지 않았느냐라고 이렇게 판단됩니다. 네, 계속해서 박종서 선생님의 키워드도 들어볼게요. 말씀해 주세요. 네, 저는 창의적 발명, 컴퓨터 프로그래밍, 다양한 활동가라는 키워드를 제시했습니다. 일단 창의적 발명이라는 건요, 학생기록부 곳곳에 창의적이고 영민한 아이디어로 다양한 이런 발명품들을 고안했다라고 아주 칭찬 일색이셨습니다. 그리고 또 2순위로는 컴퓨터 프로그래밍인데 본인이 스스로 좀 여러 가지 컴퓨터 프로그래밍하고 연계된 심화 활동도 좀 많이 했고 본인도 지금 기계 쪽인지 뭐 컴퓨터 공학 쪽인지 좀 왔다 갔다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프로그래밍도 굉장히 관심 있어 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좀 다양한 활동을 했다라는 게 인문, 사회, 공학적으로도 여러 가지 좀 광범위한 활동을 하는 아주 부지런한 학생인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김태용 선생님의 키워드도 안 들어볼 수 없겠죠? 말씀해 주세요. 네, 저는 창의 융합형 인재와 기계공학, 그다음에 독서를 키워드로 제시했는데요. 우리 학생 같은 경우에는 교내 발명품 경진대회에서 3위와 1위를 수상했습니다. 그리고 교내 과학, 수학 경시대회에서 높은 성취도를 보이고 있는데요. 또 영재학급에 선발돼서 교육청정 영재학급에 선발되어서 활동을 한 경력도 있습니다. 그래서 창의력이 출중 학생이라는 게 잘 드러나고 있는데요. 이렇게 창의 융합형 인재 같은 경우에 관심이 여러 군데에 있어서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친구들이 많은데 우리 친구 같은 경우에는 기계공학 쪽으로 돌리고 싶어하는 이런 열성적인 공학도를 꿈꾸는 학생인 것 같고요. 아울러 1학년 때에는 약 35권 정도의 책을 읽었고 그다음에 2학년 올라와서 지금까지 약 10권 정도의 책을 읽은 매우 책을 좋아하는 이런 학생인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는 이정영 선생님이 평가해 주신 우리 학생의 대학 입시 경쟁력을 살펴볼게요. 우리 학생은 수시와 정시 중에 어떤 입시에 더 경쟁력을 갖고 있을지 자, 지금부터 우리 학생 입시 경쟁력 공개합니다. 자, 우리 학생의 수시 경쟁력은 90, 정시 경쟁력은 10으로 평가해 주셨습니다.
지금 선생님의 평가는요, 현재까지 준비 사항에 의한 평가입니다. 절대적인 입시 기준이 아니니까요. 참고 자료로 활용하시고요. 자, 이정현 선생님, 우리 학생 입시 경쟁력 공개됐습니다. 네. 평가 이유 설명해 주세요. 사실 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수시 100으로 하고 싶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수시 100으로 하게 되면 너무나 그 정시를 또 이렇게 무시하게 되면 아이들이 또 실패하게 되면 굉장히 안 좋거든요. 그래서 수시 90으로 하고 정시를 10으로 좀 남겨놓은 상태입니다. 우리 학생 같은 경우 지금 2학년 1학기 때까지의 학교 생활기록부 그리고 제출한 자기소개서 같은 걸 쭉 살펴봤는데요. 고교 입학 후에 일관되게 어떤 자신의 진로 희망에 따라서 교내 또는 뭐 교회에서의 다양한 활동을 했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 공학 계열에 적합한 이런 발명 특허 기초라든가 또는 생활과 창의성이라는 그러한 교과목도 이수를 하고요. 또 아까도 말씀드린 물리 교과목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였죠. 인근에 있는 고등학교에서 또 가서 수강 신청을 했고요. 그래서 본인이 굉장히 적극적인 그런 학습 태도를 보였다는 점에서 굉장히 좀 칭찬해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2학년 1학기 때까지의 이런 교과 성적을 보니까요. 한 2.84등급인데 수학만 놓고 보면 2.5등급이고요. 그리고 과학은 2.57등급입니다. 그래서 역시 그 공학 계열을 지원하는 친구라고 한다면 수학과 과학에서의 성적이 좀 더 우수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교과목에서 있는 전공 적합성 같은 것을 충분히 살펴봤을 때 정시보다는 아무래도 수시에서 좀 더 많은 경쟁력을 갖춘 학생이다라고 저는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선생님 그렇다면 우리 학생에게 유리한 전형이 있다면 설명해 주세요. 더구나 아실 거라고 봅니다. 사실 제가 우리 학생에서 유리한 전형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수시에서는 학생부 종합전형을 제가 1순위로 하고 싶고요. 그 2순위로는 이제 정시를 제안을 드립니다. 사실 이제 이렇게 제가 하는 이유는 우리 학생 같은 경우는 2학년 1학기 때까지의 교과, 비교과 활동이 학생부 종합전형에 너무나 최적화되어 있다라고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해봅니다. 그래서 학생부 종합전형이라는 것은 제가 앞에 아까 첫 번째로 상담했던 학생들도 대충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당연히 학교 생활을 하면서 교과 그리고 비교과 활동에서의 다양한 그런 활동들이 대학에서 봤을 때는요, 학업 역량이라든가 또는 전공 적합성 또 인성 이런 부분들에서 전부 다 같이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우리 학생 같은 경우는 정말 최적화된 그러한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되어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특히 우리 학생 같은 경우는 수학이라든가 또는 과학에서의 어떤 성적이 굉장히 우수하다는 점, 그리고 비교과 활동도 굉장히 다양한 활동했다는 점, 이런 부분들이 스스로 증명을 했다는 점이 저는 굉장히 좀 좋게 봤고요. 그리고 이제 물리 동아리 같은 경우, 그리고 발명품 경진대회 수상하고요. 또 전공 독서를 포함한 다양한 이런 독서 활동, 그리고 인성평가에 도움이 되는 봉사활동 등에서 다른 학생들에 비해서는 평균 이상의 그런 활동을 했다는 점에서는 정말 학생부 종합전형이 제일 적합하지 않나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학생 같은 경우 제가 2학년 6월 학력평가 성적을 좀 살펴보니까 국영수보다는 과탐 영역이 좀 더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직은 국어라든가 수학이 좀 더 부족하지만 1년 동안 좀 남았으니까 그 부분 좀 보완을 해준다면 정시도 좀 경쟁력을 약간 좀 갖추면 더 좋겠다는 생각으로 2순위로 정시를 추천해 드립니다. 네, 대학 진학 로드맵까지 우리 학생의 큰 그림 살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학생의 학생부 준비 상태를 확인해 볼 텐데요. 먼저 교과 준비도를 살펴볼게요. 우리 학생 희망대학인 광운대 로봇학부에 대한 성적 준비도 선생님들의 평가 살펴보겠습니다. 자, 김태용 선생님 85점, 박중서 선생님 90점, 이정영 선생님 90점을 주셨습니다. 지금 선생님들이 해주신 평가는요, 합격 가능성이 아니라요, 현재까지 준비 사항에 대한 평가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자, 그럼 내신과 모의고사 성적 살펴볼게요. 우리 학생의 내신 성적을 살펴보면 국어 3.35등급, 수학 2.5등급, 영어 3등급, 과학 2.5등급으로 전교과 평균 2.84등급 받았습니다. 내신 추이를 살펴보면 국어는 3등급에서 3.67등급으로 하락했고요. 수학은 2등급에서 3등급, 2.5등급으로 등락을 보이고 있고 영어는 3등급을 유지하고 있네요. 자, 우리 학생의 9월 모의고사 가채점 예상 점수도 살펴보겠습니다. 국어 4등급, 수학 가형 2등급, 영어 2등급, 한국사 4등급, 물리원 2등급, 화학원 2등급으로 국어 수학 탐구 평균 2.66등급입니다. 지난 6월 모의고사 비교해보면 국어는 3등급에서 4등급으로 하락했고요. 수학은 3등급에서 2등급으로 상승했고 영어 역시 4등급에서 2등급으로 상승했습니다. 박중서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의 성적 준비도를 90점을 주셨어요. 먼저 교과 분석을 통해 본 수시 전략에 대해서 조언해 주시죠.
네. 전체적으로 주요 과목이 좀 내신 추이가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나쁘지 않은 내신이지만 남은 기간 좀 필히 상승을 시키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양한 비교과 활동 등으로 인해서 교과에 좀 집중도가 떨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들고 향후 내신이 좀 집중하셔서 상승하시는 게 필수적인 것 같습니다. 특히나 국어 같은 경우에는 하락세가 좀 너무 도드라져 보이거든요. 그래서 국어 학습 시간을 조금 더 확대 좀 하시고요. 조별 과제 같은 걸로 수행 평가에서 좀 어려움을 겪고 아쉬움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추후에 나중에 자기소개서 같은데 이런 내용들을 좀 언급하시고 교내 상황이라던가 아니면은 본인이 이런 것들에 대한 노력한 점들을 적으시면 되려 역경 극복이라던가 리더십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로도 작용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기타 과목에 대한 성적이 좀 지나치게 부족하면요. 부진하게 되면 학교 생활이라든가 교과 관리 편중으로 정성적인 평가에서 조금 안 좋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전혀 관리되지 않은 것처럼 보이시면 안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락시키지 마시고 어느 정도는 좀 유지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융복합적으로도 열심히 하셨으니까 기타 과목에 대한 관리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어나 영어는 내신 관리 좀 하시고요. 수학, 과학은 유지 또는 상승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건 분명히. 그리고 기타 과목도 어느 정도는 관리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선생님, 우리 친구가 희망대학 진학을 목표로 했을 때 주요 과목 목표 등급이 있다면 어떻게 되나요? 네, 표를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국어나 영어는 힘드신 것 같아서 국어 3등급, 그다음에 영어도 3등급. 하지만 수학하고 과학은 잘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수학, 과학 다시 2등급으로 원상복구 시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모의고사 분석과 전략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네, 현재 성적대로는 정시 지원 가능 대학은 건국대학교, 동국대학교, 공대 계열 좀 중하위 학과 정도 되고요. 아주대, 인하대, 중의학과라던가 광운대, 국민대, 숭실대, 중상위학과, 기계라든가 화생공 등도 지원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위수능 점수 한 2.6등급 정도 되시거든요. 그리고 현재 내신 2.84등급 정도 되니까 이 정도 성적대 합불 사례를 보면요. 중앙대, 경희대 논술로도 많이 합격을 했고요. 그다음에 건대, KU 자기추천 전형, 그다음에 동국대 두드림 전형 여기도 많이 지원을 했고요. 그리고 아주대, 인하대, 국민대, 숭실대, 단국대, 광운대, 세종대, 항공대 등의 학생부 종합전형에도 다수의 합격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능 성적을 한 2점 초반대로 좀 끌어올리시고요. 내신도 좀 추가 향상, 제가 보기에는 한 2.5등급까지는 올라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렇게까지 좀 향상시키시면 중앙대, 경희대, 건국대, 동국대, 홍익대, 인하대, 아주대 등의 학생부 종합전형과 수학 잘하시니까 논술 전형도 한번 고려해 보셔서 가능성이 좀 높아질 것 같고요.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암기할 사항들을 좀 암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암기를 좀 하시고 좀 지속적인 반복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오감을 이용한 방법들 이런 걸로 좀 시도를 좀 해보시고요. 점점 이제 난이도와 시험 범위는 점점 늘어날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서 학습량도 좀 더 늘리셔야 될 것 같고요. 수학, 과학은 좀 난이도 높은 문항들과 그다음에 개념학습, 그다음에 국어, 영어는 기본적인 난이도에 대한 좀 낮은 난이도가 낮은 거에 대한 오답률이 있어서 좀 실전 훈련 이것도 하나 추천드리고요. 특히 실전 훈련 같은 경우는 시간 정해놓고 문제 푸는 그런 연습을 자꾸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향후 수능 성적이 좀 향상되시면 분명히 그럴 것 같지만 지원 대학을 좀 더 상향시키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논술 전형도 한번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는 우리 학생의 비교과 활동 살펴볼게요. 우리 친구의 희망대학인 광운대 로봇학부에 대한 비교과 준비도 선생님들의 평가 살펴보겠습니다. 자, 김태용 선생님 80점, 박종서 선생님 80점, 이정영 선생님 95점을 주셨습니다. 김태용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의 비교과 준비도 80점을 주셨어요. 비교과 활동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 우리 학생 같은 경우에는 나눔과 배려 정신이 탁월합니다. 1학년 때 136시간 정도의 봉사활동을 했고요. 2학년 올라와서도 현재까지 약 31시간 정도의 봉사활동 시간이 있습니다. 또한 독서 능력이 탁월해서 많은 책을 읽기도 하지만 분야도 다양하고 수준도 꽤 높은 편입니다. 또 교내 발명 경진대회에서 연속 수상하는 것과 그다음에 교육청 주관 영재 학급에서 활동하는 면을 본다면 창의력적으로도 굉장히 특화되어 있는 학생이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칭찬들을 해주셨는데요. 분명 보완점도 있겠죠. 보완점도 말씀해 주세요. 네. 일단 대충 로드맵 한번 본다고 한다면 수상에서는 발명품 경진에서 좋은 성과가 있었는데요. 수학과 관련된 경시에서 1회 정도의 수상을 했는데 내년에는 조금 더 좋은 등의 수상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 그다음에 과학 같은 경우에도 조금 수상 경력이 없는데
보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자율활동 같은 경우에는 회장, 부회장 경력이 없고 그 생기부 내에서도 공통활동 내에 개인적인 봉사활동이 없습니다. 그래서 딱 보면 우리 학생 같은 경우 굉장히 샤이한 학생이다. 그러니까 혼자 공부하는 걸 좋아하는 학생이다라는 걸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협동심이나 이런 걸 나타내줄 수 있는 내용이 들어갈 수 있게끔 정리 좀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기계공학 같은 경우 혼자 하는 학문이 아니고 팀워크가 굉장히 중요한 학문이거든요. 동아리 활동 같은 경우에도 꽤 잘 돼 있기 때문에 뭐 더 이상 어떻게 뭐 말은 하지 않겠지만 앞으로 활동한 내용이 좀 빠뜨려지지 않도록 잘 정리를 해놓으면 되겠습니다. 봉사활동 같은 경우에 뭐 지금까지 했던 것처럼 꾸준히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진로활동 같은 경우에도 1학년 때 내용이 굉장히 자세하고 꼼꼼하게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2학년, 그다음에 3학년 1학기 때도 잘 정리가 되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진로활동 같은 경우에도 대학에서 원하는 대학의 그 과에서 교육 과정이 어떤지, 그 교수님들이 어떤 논문들 쓰셨는지도 한번 알아보고서 그런 내용들이 기록될 수 있게 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독서 네. 같은 경우에도 지금까지 하던 대로 쭉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다음은 기계공학자를 희망하는 우리 친구를 위한 추천 전형 살펴볼게요. 세 분의 선생님들이 제시하신 추천 전형 지금 공개합니다. 김태용 선생님은 동국대 기계로봇에너지공학과 두드림 전형을, 박중선 선생님 건국대 기계공학과 KU 자기 추천 전형, 이정영 선생님 한양대 기계공학부 학생부 종합 전형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세 분의 추천 전형 살펴봤어요. 김태용 선생님께서 동국대 기계로봇에너지공학과 두드림 전형 추천해 주셨는데요. 추천 이유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네. 일단 1단계에서 서류만 가지고 3배수를 모집합니다. 그리고 2단계에서는 1단계 성적 70%와 면접 30%를 가지고 선발을 하고요. 수능 최저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작년도 같은 경우에 12명 모집인데 한 32명 정도까지 추가 합격 사례를 보니까 대부분 2등급대인 학생들이 합격을 했고 3등급대 같은 경우에도 한 3.79 정도까지 합격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 같은 경우에는 약 2.8에서 2.9등급 정도 되니까 대신에 또 비율과 나름대로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추가 합격까지도 고려해서 도전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박종선 선생님께서 건국대 기계공학과 KU 자키 추천 전형 추천해 주셨는데요. 추천 이유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네, 1단계에서는 3배수로 서류 100으로 뽑고요. 2단계에서는 1단계 성적과 면접 60이 진행되고 수능 최저는 없습니다. 그래서 다양하고 왕성한 활동으로 지금 진로에 대한 열의도 보여주고 있어서 지금 상기 대학에 대해서 좀 인재상과 부합하는 것 같고요. 현재 내신과 비교과는 조금만 더 보강하시면요, 제가 보기에는 충분히 지원 가능성이 보이고요. 목표 2.5등급입니다. 자, 그리고 2017학년도에는 합격자들이 보통 2.17에서 3.77 정도까지도 퍼져 있는데 보통 2등급 말에서 3등급 초반대도 의미 있는 비율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의욕적으로 학생부 관리하고 있으니까 수학하고 과학 등 주요 과목들 정리 잘 하시고요. 수능하고 내신 성적을 조금 더 안정적으로 만드시면 충분히 도전 가능하신데 사회를 좀 관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회 성적이 격차가 너무 큰 흠이 좀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정영 선생님께서는 한양대 기계공학부 학생부 종합전형 추천해 주셨습니다. 추천 이유 계속 말씀해 주세요. 예. 사실 우리 학생이 그 희망대학을 봤더니 상당히 소박하게 희망대학을 썼더라고요. 막 광운대 쓰시고 그래서 사실 뭐 약간은 그 도전 정신이 좀 필요하다 생각해서 저는 한양대학교를 추천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뭐 한양대는 뭐 다 아시다시피 공개가 다 됐잖아요. 학생부만 가지고 종합평가하는 그런 방식이고요. 수능 최저도 없고 그리고 면접도 없고 그리고 또 한 가지 교과 성적도 반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학교 생활 기록만으로 평가를 하기 때문에 이제 전공 관련 다양한 활동이 충실하게 기록된 점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인 평가를 저는 받을 것이다라고 이제 기대를 해요. 근데 이제 그 한양대학교에서 발표한 공개한 그 영상을 보면은 학생부 종합적 영상을 보게 되면요, 교과 성적을 반영하지 않고 선발을 했는데 나중에 선발을 해놓고 교과 성적을 보니까 2등급에서 4등급 학생들이 가장 많았다라고 이렇게 그 공개를 했거든요.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요, 우리 학생도 한번 과감하게 한번 지원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어머니, 우리 오늘 세 분의 선생님들께서 구체적으로 상담해 주셨는데요. 오늘 어떠셨어요? 네,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도움 주신 자료를 잘 활용해서 좋은 결과 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응원하겠습니다. 상담 내용 이메일로도 보내드리니까요. 정말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두 번째 상담 마쳤고요. 우리 학생을 위한 추천 전형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